짜자자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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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도.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좀 미안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얘가 개념적으로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여지까지 모아놨던 개념을 다 합쳐도 얘보다 개념이 어려운 건 없어요. 진짜 개념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개념은 어려운데 문제 풀이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답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답내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묻지만 암기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으니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이해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개념이 정말 많이 어려워요. 정말로. 자, 통계적 추정은 뭘 추정하는 거냐? 통계적으로 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무슨 평균이냐면 전체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큰 뭉탱이 막 집단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다 같이 봤다. 그때 수능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좀 구하려고 해요. 자, 근데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 조사하기에 조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조사하기에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왜냐면 뭐 50만 명 다 조사해서 우리가 뭐 등급컷 내고 막 이러면 한 달이 걸리니까. 그쵸, 뭐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막 뭐 이투스 이런 데서는 뭐 한 3시간 만에 커트라인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좀 뭔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부만 좀 뽑아서 조사해야 되겠죠. 그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 뽑는 대상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 전부 다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집단은 집단인데 그 엄마 집단이라고 해서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이 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해요. 자,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커트라인 추정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추정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부 뽑아서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조사에 관련된 두 종류를 조사해야 돼요. 첫 번째, 전부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만 뽑아서, 표본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를 이제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전부 다 합니다. 웬만하면 전수조사를 다 해요. 자, 근데 표본조사는 그러면 왜 한다고요? 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대략적인 값을 추측하기 위해서 일부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성비예요. 가성비 조사. 얘는 정확한 조사.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정확한 거, 얘는 가성비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전수조사를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 전교생 300명 평균 키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 300명 그냥 후딱 재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할까? 그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노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웬만하면 전수조사가 편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전 국민의 TV 시청률 조사, 오후 6시 내 고향 할 때 시청률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싶어. 그럼 전 국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다 조사해야 돼요? 굳이? 그죠? 굳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청률을 조사할 때는 그 어떤 셋탑박스가 있어요. 그 셋탑박스에서 한 몇백 가구 정도만 해가지고 채널 돌리는 걸로 다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 돌리는 거는 인지 못하고요. 거기서 채널 돌리는 것만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표본 뽑아서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수치 정도로도 신빙성이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TV 시청률 조사 같은 거는 가성비 조사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와, 그러면은 전수가 엄청 많은 경우에는 표본조사가 무조건 왕이냐? 아니, 정확함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그죠? 이런 거. 한 표라도 이제 비리가 나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 전수조사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뭐 남자들 다 군대 가는데 군대 갈 때 이제 징병검사, 신체검사, 이거 다 전수조사예요. 무조건 전수조사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애들도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수조사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 내가 전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전구를 만들고 있어. 전구를 만들고 한 10,000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팔려고 갔더니 구청 직원이 나와서 얘기해요. 아저씨, 이거 수명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판매 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네? 하고서는 10,000개를 다 틀어놔요. 10,000개를 다 틀고서는 아, 평균 수명 시간이 한 10,000시간 정도 나왔어. 아, 그러면 10,000시간 작성해가지고 아, 허가 받았어. 이제 판매해도 된대. 근데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럼 이제 구청 직원이 와서 얘기해. 아, 뭘 그렇게 다 하세요. 한 100개만 뽑아서 조사하면 그 같은 공장에서 같은 기계에서 만든 거니까 비슷하게 인정해 줄게요. 한 100개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또 하나가 이제 전수조사 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요때까지도 들어갑니다. 요때도 표본조사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일단 1번. 그죠?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 알았어. 자, 정확도보다는 가성비적인 걸 나타내기 좋은 거. 그리고 잘 모르겠다. 아, 이거 좀 긴가민가하다. 긴가민가하다라는 거는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전수조사 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기업. 어느 타이어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의 평균 수명. 그죠? 이거 전수조사하면은 못 팔아요. 그죠? 전수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표본조사로 들어가야 돼요. 기억은 표본조사.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 전국 고등학교 학급수 어때요? 좀 애매한데? 전국이니까 뭐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보면은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백 개 되지도 않아요. 전국에. 그러면 뭐 물론 이거 표본조사해도 뭐 괜찮긴 한데 이게 드림 노력이 그렇게 크냐 이거죠. 가성비가 뛰어나요? 별로 안 뛰어나다고요. 그러면 전수조사 가는 거예요. 애매하면 그냥 전수조사 가는 거예요. 괜찮죠? 애매하면은. 자, 그러면 디귿. H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그죠?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걸 표본조사를 해요. 그죠? 전수조사 갑니다. 전수조사. 자, 그 다음에 리얼. 어느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 그죠? 이거 매 시간마다 전 국민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해요. 뭐 돈도 돈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 리얼만 표본조사로 들어갑니다. 기업과 리얼만. 자, 그러면 일단 조사에 관련된 거를 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수조사가 아닌 우린 표본조사만 볼 거예요. 표본조사만. 이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일부 표본을 뽑아냈어요. 자, 그러면 몇 명을 뽑아내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전국 50만 명 중에서
뭐 한 100명을 뽑든 1000명을 뽑든 뽑아야 될 거예요. 자, 그때 n명을 뽑는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n명. 자, 근데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왜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냐면은 표본의 개수라고 해버리면은 표본이 종류별로 몇 개인지랑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 내가 뽑는 표본 하나에 들어가 있는 별량 개수가 몇 개인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표본의 크기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냐? 랜덤하게 뽑아줘야 돼요. 임의 추출해줘야 됩니다. 랜덤하게 뽑아줘야 돼요. 왜? 전국 고3의 수능 평균 점수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각 지역의 전교 1등들만 뽑아놨어. 근데 평균이 96점이야. 그럼 전국 평균이 96점이랑 비슷하겠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근데 100명을 뽑았는데 아쉽게도 전교 꼴찌들만 100명을 뽑았다라고 칠게요. 평균이 10점 나왔어. 그럼 전국 평균 택도 없죠.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랜덤하게 뽑아줘야 돼요. 왜? 랜덤하게 뽑아줘야 큰 수의 법칙을 따라가니까. 괜찮아요? 큰 수의 법칙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항상 랜덤성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뽑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뽑고 확인하고 또 하나 뽑고 확인하고 하는 퍼미테이션 방식.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로 비보건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뽑고 빼놓고 또 하나 확인하고 빼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비보건 추출. 그 다음에 파이.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어놔요. 또 뽑고 또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얘를 다른 말로 보건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보건 추출. 자,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한 번에 100명을 왕창 뽑아요. 한 번에 100명 왕창. 똑같은 사람 못 뽑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동시 추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가 빠졌는데, 그쵸? 호모지니어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동시 뽑는데 어떻게 똑같은 걸 또 뽑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쓰이지는 않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무슨 추출이 임의 추출이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동시 추출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모집단은 충분히 클 거예요. 그렇죠? 왜? 애초에 어마무시한 분량이 아니면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요. 그죠? 표본조사하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요.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많은 수라면 비보건 추출을 하든 동시 추출을 하든 보건 추출을 하든 별 차이 있을까요? 확률상 거의 차이가 안 나요. 확률상. 괜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별 차이가 안 나면 당연히 쓰기 제일 쉬운 걸로 골라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왜? 통계는 정확한 학문? 아니, 효율적인 학문이에요. 괜찮아요? 효율적인 학문.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중에서 제일 심플한 거 보건 추출로 갑니다. 보건 추출로 가요. 그래서 임의 추출은 별 말이 없으면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다 중복순열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뭐야? 그럼 왜 보건 추출이 제일 쉬워? 한번 생각해볼게. 내가 하나 뽑고요. 다시 집어넣죠. 그럼 다음에 뽑을 때 똑같은 거 또 뽑을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독립시행이라고요. 괜찮아요. 독립시행. 그래서 보건 추출로 갑니다. 독립시행으로 가야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았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별량값이 n개가 나오겠죠. 별량값이 n개. 여기 지금 x1, 그쵸? 변수가 x라고 칠 때 x1, x2 다다다다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나름 그 집단의 정보죠. n개 집단이에요. n개 집단. 그럼 당연히 얘도 평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n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평균을 스몰 x바 이렇게 씁니다. 자,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 x1, x2부터 xn까지 더한 걸 n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표본 평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또 분산 표준 편차도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분산을 S제곱, 표준 편차를 S라고 씁니다. 자, 얘를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별달리 사정이 없을 때는 S제곱은 보통 일반적으로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편차제곱, 별량값에서 평균을 뺀 거 X바라고 씁니다. 바 제곱에다가 계속 더해요. XN 빼기 X바 제곱 싹 다 더한 상태에서 얘를 몇으로 나눈다? 원래는 N으로 나누죠. 근데 얘를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눕니다.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유는 나중에. 자, 일단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유는 N-1로 나누는 이유는 그게 모분산과 더 비슷해서 그냥 그게 이유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오늘 못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요거는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까지만. 괜찮죠? 자, 그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고요. 전체 집단의 분산이 있을 거고요.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해서 얘를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해서 모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모표준 편차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이제 이 표본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진 않을 거야.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평균 뭐 60점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전국 평균이 60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돼요. 근데 정말 랜덤하게 잘 뽑았다 그러면 전국 평균은 60점일 확률이 엄청 높겠죠. 60 근처에서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60 근처에서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 값과 이 값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양이 충분히 많은데 요거를 갖다가 정규분포를 좀 만들어 볼까? 그럼 얘는 그 정규분포랑은 상관이 없다. 왜? 얘는 지금 X에 대한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X에 대한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표본을 한번 다 뽑아보자.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보자.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인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다 뽑아볼 거야. 자, 그거를 나는 표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용어는 나밖에 안 쓰는 용어니까, 요거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구나.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구나.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 표본 집단에서 우리는 뭘 쓸 수 있느냐? 얘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일정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요거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자,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를 첫 번째로 일단 볼 겁니다. 얘 빼고 메인으로는 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 자, 근데 이 관계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건 따르지 않건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집단이 그냥 주머니예요. 자, 요 안에 공이 0번 공, 2번 공, 4번 공 하나씩만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요 안에 공이 딱 3개만 들어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0번, 2번, 4번 이렇게 3개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똑같이 표본을 추출할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걸로 추출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뽑는 하나의 표본인 거고 얘 말고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을 뽑아보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다 뽑을 거예요. 이거 진짜 다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설명 하나만 30분 걸려요. 설명 하나만 진짜로.
자, 아무튼 요 표본 집단을 뽑기 위해서 두 개를 뽑는데 다시 한번 뭘로 뽑는다? 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복순열로 뽑는다. 보건 추출로 뽑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뽑았을 때 나오는 애는 순서상이에요. 순서도 있습니다. 0,0, 0,2, 0,4, 2,0, 2,2, 2,4, 4,0, 4,2, 4,4. 표본이 총 몇 종류 나와요? 9종류 나오죠. 왜? 3개씩 2번이니까 3의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총 9개 표본이 나와요. 와, 3개밖에 안 되는 표본의 크기가 2면은 총 9개 표본이 나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집단, 만약에 10,000개라고 쳐봅시다. 많아요. 많아서 우리는 추정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2다. 표본 집단 안에 들어가는 애는 표본 몇 개예요? 만의 제곱이라서 1억 개 나와요. 괜찮아요? 표본의 크기가 겨우 2개인데. 그러면 10,000개에서 표본의 크기가 3개 뽑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1쪽에 나와요. 절대로 조사할 수 없는 애라고요. 괜찮아요? 얘도 많아 죽겠는데. 오케이? 얘도 많아 죽겠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은 숫자에서 그냥 본 거예요. 관계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럼 얘도 각각의 표본들이 어때요? 각각의 표본들이 나름 집단의 정보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표본들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볼 거예요. 표본들에 대한 흐름. 자, 그러면 각각의 집단이니까 얘도 대표값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때 평균이 당연히 대표값이 되겠죠. 0, 1, 2, 1, 2, 3, 2, 3, 4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값을 표본 평균이라고 또 불러요. 앞에서 얘기한 것도 표본 평균인데, 그쵸? 이거는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 평균. 얘는 이 표본이 이 안에 뭉대 종류별로 있다고요. 괜찮아요? 여기 실제로 내가 뽑는 표본은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들어가 있는 표본 집단에 있는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 집어든 거예요. 다만 얘는 표본 평균이 변수로 활용될 거예요. 괜찮죠? 변수로 활용될 겁니다. 오케이? 많잖아요. 변수로 쓸 수 있잖아.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를 보니까 0, 2, 4가 될 거예요. 자, 요거의 관계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그때 확률을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해봤어요. 자, 곱하고 더하면은 2로 나오겠죠? 자, 얘를 m이라고 칩시다. 모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또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한번 해봅시다. 정의대로. 4, 0, 4. 그럼 3분의 4, 0, 3분의 4. 3분의 8. 괜찮아요? 그렇죠? 자, 요거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모분산.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루트 3분의 2 루트 2. 요게 시그마. 모표준 편차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 요거는 x바가 변수로 쓰이네. 0, 1, 2, 3, 4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0이 될 확률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9분의 1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게 현재 9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표본 평균이 1 나올 확률 이렇게 두 가지죠. 이거 순서만 바뀌어도 다른 표본으로 봅니다. 중복순열이라서 그래요. 순서까지 고려합니다. 자, 여기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9분의 1이 총 두 개죠. 얘는 지금 9분의 2예요. 자, 그러면 2는 하나, 둘, 셋 9분의 3. 3은 두 개 9분의 1. 얘는 9분의 1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가.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얘도 한번 뽑아볼게요. 평균 한번 구해보자. 곱하고.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괜찮아요? 2 나와요. 왜? 2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데 또 확률도 좌우대칭이잖아요. 실제로 곱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뭐지? 왜 똑같지? 왜 똑같지?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 얘 무조건 얘랑 똑같아요. 얘 무조건 얘랑 똑같아요. 왜? 지금 이걸 다 곱해서 더한다라는 거는 이거 9개 더한 다음에 9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 각각이 2, 2에서 2로 나눈 애들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 18개 다 더한 다음에 18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9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요. 맞나? 18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얘는 0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2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도 똑같아요. 딱 이 비율만큼.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거 다 더해서 평균 되는 거는 이 모평균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자명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m값 똑같아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 x바의 평균이에요. x바의 평균. 근데 x바는 이름이 뭐라고요? 표본평균. 그래서 얘는 표본평균의 평균이에요. 끔찍하지? 평균만 3종류 나옵니다.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괜찮나요? 그치? 조금 끔찍합니다. 좀 끔찍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이 표본 집단은 표본평균이 확률 변수를 쓸 수 있구나. 무조건 M으로 나온다고요. 얘랑 얘는 무조건 똑같다고요. 자, 요거를 표본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표본평균이냐, 모평균이냐, 표본평균의 평균이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괜히 천천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되게 헷갈려 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은 얘도 분산 한 번만 구해봅시다. x바 빼기 2의 제곱, 편차 제곱으로 구해볼게요. 4, 1, 0, 1, 4. 그러면은 9분의 4, 9분의 2, 9분의 2, 9분의 4. 9분의 12예요. 3분의 4예요. 그럼 얘는 지금 모분산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딱 2배 차이 나네. 그쵸?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 표본의 크기가 2라서 표본의 크기 배수만큼 차이가 나요. 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표본평균의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표본평균의 분산. 다시 한번. x바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온다. 얘는 자명한 애라고요. 근데 자명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뭔가 부족해요. 그럼 이거 일반적인 증명은 안 되나요? 안 돼요. 고등과정으로. 일반적인 증명이 안 돼요. 대학과정에선 증명이 됩니다. 근데 왜 고등교육과정이 있냐? 이거 없으면 추정을 아예 못 하거든. 근데 고등학생들이 추정까지는 알았으면 하거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랑 똑같이 이렇게 작은 수를 예시를 들어주고 봐봐. 맞잖아.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써. 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암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게 표본평균의 분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그마 x바는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예요. 자, 요거에 대한 게 일단 1차적이에요. 1차적인 거. 그래서 말은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이 m 나오고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n배로 나눈 걸로 보면 된다. 이거 2개 외우라고 하고 끝이에요. 이거 2개 외우라고 하고 끝이에요. 괜찮아요? 이게 다라고요.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괜찮을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동글동글 3개의 동그라미 요거 가지고 추정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요 뒤에 3번째로 나오는 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근데 이건 오늘 못해요. 이거 하나만 이해시키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요일날 마저 설명할 건데 되게 간단해요. 개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은 요까지만. 얘를 갖다가 쓸 수만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똑같다. 얘도 똑같다. 얘도 똑같다. 딱 n배 차이밖에는 안 난다. 그죠? 이 x바는 이 별량값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나오는 별량값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얘는 실제로 내가 조사한 표본평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뽑았는데 0과 2를 뽑았다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스몰 x바는 얼마? 1인 거예요. 그죠? 표본평균. 자, 그럼 s제곱은 뭐예요? 편차제곱 1, 편차제곱 1. 그렇죠? 그 둘을 더한 거를 원래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2보다 1 작은 숫자로 나눠서 표본 분산이 지금 2로 나오게 됩니다. n 대신에 n-1로 나눈다라는 거, 이건 추정 때 얘기해야 돼요. 추정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요거 존재만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 둘 사이에 관계 있죠. 이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n값이 몇 개 된 정규분포의 성립 여부에 떠나서 무조건 성립해요. 얘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괜찮죠? 이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얘가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x바라는 애는 정규분포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무조건 따르겠죠? 얘 10,000개면 2개만 뽑아도 1억 개라고요. 얘가 정규분포 따르면 얘가 정규분포 안 따를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무조건. 왜? 얘보다 많잖아요. 무조건. 최소 2개 이상 뽑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보통 표본조사하면 한 1,000개 뽑아요. 한 1,000개 뽑아요. 그럼 만의 1,000제곱이에요. 괜찮아요? 엄청나다고요. 인간이 셀 수 있는 그 숫자가 아니라고. 얘는 조사할 수가 없어. 그냥 얘면은 n개일 때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것만 갖고 이 값이 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 정규분포 이용해서 추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예요. 이 값을 뽑아내는 걸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일단은 저기 추출 방식에 대한 걸 연습해야 되니까 2, 3, 4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2, 3, 4번. 자, 추출 종류가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동시 추출.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2, 3, 4번. 솔직히 추정 단원에서는 보건 추출밖에 안 하긴 합니다. 다 했네. 오케이. 그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 추출이잖아요. 그러니까 5의 제곱, 5파이 2, 25가지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퍼미테이션이죠. 5 곱하기 4, 20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5C니까 10가지가 나오고 맙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5, 6번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주머니예요. 이거 모집단이라고 이름 얘기하기도 좀 웃기죠? 2, 4, 6, 8 하나씩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두 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죠? 보고 추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사실 2, 4, 6, 8 전부 확률이 다 똑같이 4분의 1로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표본의 키가 2짜린 2 표본 집단. 표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당장 몇 개 나와요? 16개 나오죠? 그렇죠? 16개 나옵니다. 0, 아니다. 2,2, 2,4, 2,6, 2,8. 그렇죠? 그 다음에 4,2 순서만 바뀌어도 다른 표본. 4,4, 4,6, 4,8, 6,2, 6,4, 6,6, 6,8, 8,2, 8,4, 8,6, 아이고 8,8, 아유 팔 아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평균들이 다 얼마로 나와요? 2, 3, 4, 5, 3, 4, 5, 6, 4, 5, 6, 7, 4, 아니다. 5, 6, 7, 8. 그죠? 평균이에요. 평균. 각각 표본들마다 평균입니다. 자, 그게 지금 표본 평균, X바를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표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게 이 문제입니다. 2, 3, 4, 5, 6, 7, 8. 그렇죠? 자, 한번 마저 채워볼게요. 자, 확률표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래서 6번은 그걸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은 됩니다. 근데 지금 뽑은 걸로 평균 분산 뽑아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6번 문제는 그걸 모평균과 모분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관계인지 보이나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5번, 6번을 세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개수 하나 늘려놓은 거예요. 그대로 개수 하나 늘려놓은 겁니다. 자,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는 좀 길 것 같아서 이미 오른쪽에서 한번 봤잖아요. 얘는 그냥 모평균과 모분산 따라서 그냥 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표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하나가 다 16분의 1이죠? 16분의 1. 3은 16분의 2. 16분의 3. 이 근원사건 확률이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개수로 세고 있는 거예요. 자, 16분의 4. 3. 2.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평균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 곱해서 정리하면 5 나오죠? 왜냐면은 5를 기준으로 좌우대칭, 평균도 확률도 좌우대칭이니까 그냥 5라고 한 거야. 후딱 다 곱해서 더해도 돼요. 오케이. 어차피 둘 더하면 10, 둘 더하면 10, 4분의 20이잖아요. 그냥 5. 괜찮죠?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싹 다 곱해서 더하잖아요. 5 나옵니다. 얘도
계산하면 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분산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모분산은 x 빼기 5의 제곱 9, 1, 1, 9. 그렇죠? 그러면 4분의 9, 4분의 1, 4분의 1, 4분의 9. 뭐야? 또 5 나오네. 괜찮죠? 또 5 나오네. 어잉? 얘는 어떻게 돼요? 와, 이걸 갖다가 또 편차 제곱해가지고 x바 빼기 5의 제곱하면은 9, 4, 1, 0, 1, 4, 9. 그래서 다 곱해서 더하면 뭘로 나온다? 2분의 5로 나온다고. 미안해. 얘는 그냥 2분의 5라고 할게. 딱 n이 2만큼 나는 거랑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조사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모평균과 모분산만 구해놓고 표본의 크기가 100개야? 그럼 모평균은 똑같아. 분산은 100으로 나누면 되겠군. 이러고 할 거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안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볼게요. 7번부터 12번.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건 그냥 무식한 계산이죠. 그냥 숫자 때려박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50으로 똑같다. 아유, 50으로 똑같다. 얘는 64로 나누면 4다. 그럼 얘는 루트 n 28이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냥 2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쵸?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정규분포 따라요. 그쵸? n 시그마 제곱 평균은 똑같아요. 자, 표준 편차는 지금 루트 n이 10이니까 10으로 나누면 2분의 1로 나온다. 그쵸? 요렇게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한 문제만 더 풀까 하는데 너무 힘든가? 알았어. 저기 오늘 사실 뭐 지난 다음 시간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 끝내고도 시간 좀 남을 거예요. 급한 거 아니니까 알았어. 1분 60 내다가 멘탈이 터지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갈게요. 14번까지만 숙제로 갈게요. 14번.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야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야 1분을 남기기 끝내다니.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고생했어요. 자 질문 있는 사람